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봉봉봉 봉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김비님 모시고 진행을 했는데 이번엔 다시 리얼미터의 김수영님 모시고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해부 필승의 방정식은 있다 없다 룰 미팅 시 체크포인트라는 주제로 김수영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실 예정입니다. 김수영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김수성님과 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첫 시간인데요.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 속해 있는 민주계열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속해 있는 국민계열 두 진영의 각 후보 단일화 관련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거에서 후보 간 단일화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시작한 후에 아주 여러 번 선거를 경험했는데요. 몇몇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박원순 단일화,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이런 굵직한 단일화 지난 선거 때 단일화 했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것 외에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큰 사건으로 기억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단일화 외에도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나 지방선거 또 교육감 선거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일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단일화. 그렇다면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단일화라고 하면 소속 정당이 다른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하는 거 이제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속 정당이 같은 후보 간의 경쟁은 당내 경선이라고 합니다. 당내 경선이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 간의 경선, 자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이렇게 4인 후보의 이제 경선을 말씀하시는데 경선과 단일화 모두 여론조사가 꼭 등장을 합니다. 선거가 되면은. 예. 언제부터인가 여론조사가 당내 공직 후보자 공천에서도 필수적인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경선과 단일화에서 여론조사가 공통으로 쓰이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경선 여론조사와 단일화 여론조사 이 차이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표와 같이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당내에서 공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는 시행세칙을 미리 이제 중앙당에서 만든다는 점. 그러나 후보 간 단일화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단일화에 어느 후보가 포함될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미리 시행세칙을 만들지는 않는 거죠. 아 그렇군요. 차이가 있네요. 너무 당연한 차이라서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는 정해진 시행세칙이 없다는 건데요. 후보 간 합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후보 간 룰미팅이라고들 하죠. 하는 그런 어떤 단일화를 위한 방법을 정하는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일화 방법을 논의하는 룰 미팅. 그럼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정한다는 말씀이고요. 가령 설문 문항의 문구 그리고 조사의 설계를 모두 정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부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사 설계, 문항 말씀 주셨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이죠. 보시는 표와 같이 먼저 조사 설계에서는 조사 방법, 즉 전화 면접인지 혹은 또 ALS인지 조사 대상자죠. 또 표본 수, 오차 범위의 해석 방법, 표본 배분 기준과 셀별 목표 표본 추출률, 또 가중치 허용 범위, 또 널셀이 발생할 때 이제 대책 같은 거, 또 조사 날짜나 시간대 당연히 중요하겠죠. 또 투입 면접원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은 하지 말자, 얼마까지는 반드시 투입을 하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표본 추출 툴로서 RDD를 쓸 것인지 혹은 안심번호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상당히 어려운 내용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여론조사라면 빼놓지 않고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경선과 그다음에 단일화의 여론조사라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별로 논의가 심각하게 되지 않는 항목도 이렇게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는 매우 심각한 논쟁거리가 되어 참여하는 캠프의 참모가 논의 중에 잠깐 복도로 나와서 저에게 실시간 전화를 하던 그런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항목들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보통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조사 대상이 뭐 한 18세 이상 남녀라는 식으로 사실 대부분의 유권자죠. 그런데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는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응답자 선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참여하는 후보들이 무슨 당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속 정당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 이렇게 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거나 또는 이제 무당층도 버리고 그냥 A당, B당 요렇게만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이런 그 민주 계열의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 당 지지자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민의당과 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일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 지지자는 제외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응답자 선정인데요. 그 응답자 대상, 응답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인데요. 이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지하는 그 정당에 따르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응답자 선정에서는 또 저관여 유권자는 빼자,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을 사람은 빼자라고 룰미팅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적극 투표 의향자만을 걸러서 투표 의향이 있다라는 사람들만 그 응답자로 놔두고 투표 의향이 없다는 사람들은 응답자에서 그 유효 표본에서 제외하는 방안이죠. 그렇군요. 역선택의 방지라고 해서 많이들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혹 그런 역선택이 있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역선택에 의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될 정도로 그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 이런 당에서의 조직력이 사실 강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후보나 세력이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뭐 누구를 선택해라 뭐 잘못되게 이렇게 경선이나 단일화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된 응답을 하라고 막 선동하는 행위 이런 거는 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2012년 국회의원 총선하셨던가요? 당시에 이제 특정 후보 측에서 응답할 때에 20대라고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자를 돌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았나요? 예, 저 그렇게 예.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정치사의 어두운 뭐 기억으로 아유. 남을 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매우 어둡습니다. 이제 밝아져야 되는데. 예. 자, 그렇다면 그럼 이같이 룰 미팅에서의 논쟁은 조사 대상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신 건데 또 다른 논쟁거리로는 무엇이 또 주된 사항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로 책을 낼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수영님 예. 책을 몇 권 내셨습니다. 예. 시중에 예. 저기 예. 맞습니다. 예.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제목을. 예. 잘 많이 팔리지는 않아서 뭐 조금 예. 우울하네요. 저 몇 권 샀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힘내십시오. 예. 힘내시고. 예.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도 예. 혹시 뭐 책으로 내신다면 제가 꼭 사서 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 그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의 설계 관련돼서 이제 여러 사실은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사실은 여론조사를 하시는 연구원분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짧은 영상에서는 모두 설명드리기는 좀 쉽지 않고요. 이 중에서 그 조사를 하는 요일이나 시간대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듣고 싶은데요. 예. 예전에 이제 2012년에 문재인 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굉장히 그 논의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전 시뮬레이션 여론조사에 제가 관여를 했었습니다. 당시 아주 크게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는데 아마 단일화가 막판까지 계속 논의되다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고 문재인 후보를 성원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선언하고 사퇴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맞나요 그게?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를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 조사 사전에 이제 비슷하게 이것저것을 해보는 의미의 시뮬레이션 조사에 뭐 설계, 분석에 제가 이제 관여한 적은 있었던 것이죠. 그 사전 시뮬레이션 조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단일화를 위해 미리
비슷한 설계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본다는 것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후보가 논쟁거리가 되는 조사 설계, 설문 문항의 문구 등을 이제 여러 개 가능한 것들 여러 개를 이제 투입해 본 후에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한지 승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승리라면은 이제 필승의 일테면 필승의 방정식을 찾는 작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필승의 방정식이라고 하시니 사전 시뮬레이션 조사를 하면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떡하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필승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아니 그래도 예.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마리를 찾을 수는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필승의 방정식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어처구니 없는 패배? 막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그럼 듣기에 따라서 예. 사실 시뮬레이션 조사가 없다면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하기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조사 한번 하지 않고 뭐 전략을 마련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를 위해서 진행했던 시뮬레이션 조사에서는 어떤 좀 재미난 일화가 있었을까요? 예, 당시에 가장 큰 논쟁거리는 이제 문항인데요. 설문 문항의 문구였는데요. 뭐 적합도로 할지, 뭐 경쟁력으로 물어볼 것인지 이런 건데 이 문항의 문구와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일과 시간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뮬레이션 조사에서는 오전, 오후, 뭐 저녁 시간대 중 어느 시간대의 조사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그것도 이제 평일과 또 토요일, 일요일, 주말 때죠. 이 시간대까지 나눠서 가장 유리한 시간대, 뭐 가장 불리한 시간대를 다 확인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이 말씀 그냥 듣기만 해도 보니까 그럼 표본수를 많이 잡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조사는 무려 1만 표본이었습니다. 네? 1만? 예. 1만? 예. 대단하네요. 예. 엄청난 규모네요.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정도 규모면 대부분 가설에 대해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뭐 혹은 오차 범위 이내에서 뭐 격돌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가설을 몇십 개를 다 사실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니 그런데 그럼 요일과 시간대별로 그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또 그리고 두 후보 중 이제 누가 더 우세했는지 요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뭐 자료는 전부 폐기해가지고 구체적인 결과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약간 이 자리로 어렵단 말씀이시죠? 아니, 폐기라기보다는 폐기였습니다. 폐기. 네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예. 그런데 그러면 예. 요일과 시간대가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사항인가요? 예. 일단 그 후보 측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여론조사에 응답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하지 않죠. 자신의 가령 이겁니다. 주된 지지자가 뭐 개신교 신자가 많다. 지지자 중에서 이럴 때는 주일 대예배 시간대는 하지 말자, 중단하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대가 논쟁거리가 없진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대, 응답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따라 각 후보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집전화로 여론조사를 진행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재택률이라고 해서 집에 많이 자기의 지지자가 집에 많이 있어야 좋다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재택률을 꼭 따지지는 않지만 뭐 나를 많이 지지하는 연령대 또 직업 이런 것들을 봐서 응답이 용이한 시간대를 찾는 게 이제 중요하기도 합니다. 김성기 말씀을 쭉 들어보니 이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는 정말 논쟁거리가 많은 조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 룰 미팅만 뭐 한 달 넘게 막 하다가 정작 이제 설문 문항 수를 보면 성, 뭐 연령대, 거주지 이렇게 SQ인데 요거 빼고 뭐 5문항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논쟁을 엄청 길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단일화 여론조사 관련 문항의 이제 문구에 대한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 한 번 더 김성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스민심 프리즘에서는 리얼미터 김성님과 함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의 조사 설계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